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SBI 홀딩스가 일본 최초로 이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의 XRP가 50%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동반 상승 움직임, 동조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불확실해서 이 관망세가 이어질 듯하다라는 전망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수수료 결제 대기 시간 문제로 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윈난성 블록체인 기반 공공 입찰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특구 2차 사업 3개로 압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뱅가드에서 외환 거래에도 이 블록체인을 접목한다라고 합니다. 올해 3분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기관 투자자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BI 홀딩스가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SBI 홀딩스는 이 자금이 조성되는 이번 여름에 암호화폐 펀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제공이 되면서 구성 비율은 리플의 XRP가 50%, 그리고 비트코인이 30%, 그리고 이더리움이 2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BI 홀딩스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가 암호화폐 수탁 업무, 그리고 SBI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펀드 조성 및 운영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익명의 기관 한 곳도 이 펀드 작업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SBI 홀딩스 측은 이 주식, 채권 등 일반 자산 유형과 상관관계가 낮은 암호 자산을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BI 홀딩스의 CEO인 요시타카 키타오가 이 전 세계 디지털 금융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서 잠재 수요에 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암호화폐 펀드의 구성은 리플에 대한 SBI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성 비율이 리플이 50%, 리플의 XRP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SBI와 이제 리플의 이 협력 관계는 굉장히 공고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SBI 홀딩스는 원래 리플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리플과 협력을 해왔고 2016년 초에 양사는 이 합작법인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리플 기반 송금 앱인 머니탭을 출시한 바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ATM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리플의 결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이 SBI 홀딩스는 이 리플 기반 송금 앱 이 머니탭을 일본 각지의 은행 ATM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운영 비용과 은행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의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펀드가 얼마나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리플의 XRP의 인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상태라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0.17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도 가격이 뭐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지금 이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0.17달러에서 이 살짝 지지를 받고 올라온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기만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이 앞으로 이 뭐 펀드의 판매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도 연방준비제도의 부양책과 그리고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운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32% 급등한 25,595.80에 거래를 마쳤고,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4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상승하며 자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같이 상승세가 살짝 나왔는데요. 가격적으로는 9,185달러 선까지 살짝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 반등세가 아주 크지는 않았고 아주 작은 좀 움직임, 약간의 변동성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레리 서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6월 들어서 미국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뚜렷한 동조화 현상이 관측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금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좀 관망세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증시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증시의 그 흐름을 보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좀 강해 보입니다. 비트코인만의 지금 방향성을 갖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 아무래도 증시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움직임을 지금 계속 주시해 볼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를 따라서 계속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가격 흐름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 4시간 봉으로 볼 때 이 8,900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52동평균선이 위쪽에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했던 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이제 9,200달러, 9,300달러 선에 이제 저항선이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흐름들은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선은 변동성이 이 위쪽 아래쪽으로 계속 흔들릴 가능성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기존 종이로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이 부동산 공부를 이 블록체인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와 전략 계획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이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이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거래 단계별로 공인중개사와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이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이 확인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이 행정, 교육,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정보화 전략 계획을 통해서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 제출하던 방식을 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 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접 부동산 종이 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이제 열람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실제로 우리 그 은행 대출 거래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은행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공부를 그냥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고 굳이 이렇게 종이로 뭔가를 출력해서 그거를 또 은행에 가져가서 제출을 하고 다시 또 그걸 검증을 받고 하는 최소 며칠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부동산의 이 거래에 대한 가격 전망들도 아마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이제 부동산 가격 거래 내역들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 내역들을 알 수가 있고 거래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부동산 거래 플랫폼들이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산업 지형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보이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더리움 수수료 결제 대기 시간 문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업체 메서리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인 차오 왕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이 완전히 출시되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의 위치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거래 수수료와 15초의 결제 대기 시간은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크라켄의 사업 개발 총괄인 케빈 비어즐리도 이 $15를 디파이 플랫폼 커브 파이낸스에 예치 락업하기 위해서 이더 가스 수수료로 $14를 지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SNX 보상으로 $0.079를 벌어들이고 있으니 컨트랙트 이행에 들어가는 가스 수수료를 제외해도 177주 후 본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더리움의 지금 이제 현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지금 1.0 버전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들은 계속 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2.0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올해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은 이 이더리움 2.0에 지금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윈난성 블록체인 기반 공공 입찰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윈난성의 성도 쿤밍은 이 중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공공 입찰 플랫폼인 쿠넬리안을 개발하고 내부 테스트까지 마쳤다라는 소식입니다. 공공 입찰은 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 희망 조건을 제시하는 공공사업을 낙찰받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공기업, 민간기업에 할당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텐센트의 서비스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 이 쿤밍의 공공 입찰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 참여자 인증, 자료 공유, 그리고 보안 등을 개선해서 기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이 공식 입찰 자료와 관련해서 약 6만 건의 블록체인 증명서가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 실가동에 들어가면 쿤밍 지역 내에 3만여 공공 입찰 참여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서 지방정부, 기술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술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현재 IT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해당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쿠넬리안 이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한 텐센트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년간 5천억 위안, 약 86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86조 원.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자금들이고, 지난해 가장 많은 이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텐센트는 최근에도 블록체인 기반 소비자 앱, 하드웨어 장비, 미디어 저장 서비스 시스템 등 활발한 특허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이 블록체인 규제 자율 특구 2차 실증 사업이 이 3개로 추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규제 자율 특구, 규제 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3가지 실증 사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집합 투자 서비스와 그리고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그리고 의료 바이데이터 플랫폼, 이 3가지가 이제 추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그리고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그리고 울산 개놈 서비스 산업, 그리고 강원의 이 액화 수소 산업, 그리고 충남의 수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북의 탄소 융복합 산업, 그리고 경북 산업용 햄프 총 7개 신규 특구에 대한 심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이 펀드 조성 계획도 함께 보고가 되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425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기부 장관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정부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규제 자율 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관련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뱅가드에서 지금 외환거래에도 블록체인을 접목한다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이 유동화 증권 발행에 이어서 외환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뱅가드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신비원트는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환 선도 계약의 시뮬레이션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장외 시장 거래가 가능한지, 환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파일럿에는 이 뱅가드, 프랭클린 템플턴 투자사,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그리고 멜로 은행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파일럿 결과 이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 안전한 디지털 외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2, 3일이 걸리던 이 담보 가치 산출, 이전 청산 작업을 즉시 처리해서 거래 위험성도 크게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조 지카렐리 신비원트 외환부문 수석은 이 블록체인 어셈블리가 수압, 선물환 등 외환 거래에 활용 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올해 3분기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멜리사 케네디 뱅가드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외환 선도 계약 등 담보 상품 관련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거래가 지금 뱅가드에서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유동화 증권 발행인 부분과 그리고 외환 거래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이 기관 투자자가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 이 롱해시 기고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50% 이상 줄어든 반면에 기관이나 유명 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대폭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의 척도로 쓰이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자산관리 규모를 보면 2017년 29억 6,600만 달러에서 최근 35억 달러로 2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점유율은 이 56%에서 88%로 32% 늘었고요. 기관의 대부분은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와이즈 레이팅스에서 이 대형 기관이 잇따라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더 많은 기관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려져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은 등락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증시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계속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근에도 이 코로나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증시의 등락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도 출렁일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그런 부분을 관망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